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이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사실 한국 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미국을 살면서 실리콘밸리를 살면서 느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 이공계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지만 창의적인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이렇게 잔머리 되게 잘 쓰면서 되게 게으른, 얼굴 뺀질뺀질한 인간들 있잖아요. 한국 정서로는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쵸? 근데 이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이런 인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미국 이공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어떤 인간들이 인재상일까, 어떤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잘 나갈까 보면은, 한마디로 게으르지만 창의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한마디로 좀 극단적인 말을 써야 이제 막말로 얘기가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똑똑한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 한국에서 총독하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그 조선에 있었던 그 조선 총독부라는 개념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총독이라는 개념이 이 욕설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 총독 같은 놈아 하면서 그렇잖아요. 나쁜 말이죠. 근데 사실 총독의 사전적인 단어를 보면요, 뭐냐면은 해외 자치령에 파견되거나 원주민을 임명하여 그 땅을 통치하는 자귀를 총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의에 의하면 이 실리콘밸리가 사실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딱 요 정의에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막 열심히 뭘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회사 정문을 통과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제조 시설도 없어요. 그냥 아주 깨끗한 회의실이랑 깨끗한 사무실, 그런 거 아주 깔끔해요. 뭐 이렇게 제조하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회사에 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와이파이 고속으로 잘 터지고, 그러면서 뭐 복도에 간혹 이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정도 있고 복사기 정도 있고, 그렇지 어떤 실험 장비나 어떤 것도 없어요. 실리콘밸리 회사에 입사하면은 무조건 노트북 한 대 딸랑 줍니다. 노트북 한 대 딸랑 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 딸랑 줍니다. 회사에서 핸드폰 돈 다 내주고 그거 딸랑 줘요. 자기 자리에 그 전화가 있는 그런 구식 오피스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는 딱 들어가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트북을 딱 켜요. 그러면 회사 그 시스템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고 싶냐 딱 나와요. 뭐 회사가 10층까지 있다고 쳐봐요. 1층부터 10층까지 딱 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앉고 싶은데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임원이 늘 10층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인간 보기 싫으면 1층이나 2층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자기가 앉으면 돼. 앉고 싶은 자리, 뭐 나는 오늘 9층에 앉고 싶다, 8층에 앉고 싶다,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8층 맵이 딱 펼쳐져요. 그럼 8층에서 나는 뭐 창가 쪽에 앉고 싶다,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창가 쪽 자리는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이제 그날 매일 아침에 열리거든요. 약간 수강 신청 시스템처럼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보통 창가에 이렇게 뷰가 좋은 데는 이제 빨리 온 인간들이 차지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매번 자리가 바뀌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자리에 앉아요. 제일 안 가는,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화장실 멀고 프린터기 멀고 창가에서 가장 먼데,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매일 아무도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기 선택하면은 나는 맨날 고정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내가 싫어하는 상사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과 가장 먼 자리를 선택하겠죠. 먼 자리. 그래서 안 보면 좋겠죠.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회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리에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늘 전화가 되고 뭐 노트북으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노트북으로 내가 맡은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특허 내구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근데 만약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똑같아요. 내가 그 프로그램의 그 왁구를 짠다고 하죠. 왁구. 대충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왁구를 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직종도. 그렇게 다 짜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다 해외 하청이에요. 해외에서 이제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내가 설계도를 다 만들고 특허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해외 하청하는 공장들에다 컨택을 해요.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비밀 보장 서약서를 받아야겠죠. 이 설계도를 너네가 보는 대신에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외부에 발설하는 즉시 뭐 어떠한 피해 보상도 다 한다는 서약서를 받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설계도를 보내요. 그 다음에 니네 이거 만들어주는데 얼마냐, 언제까지 몇백만 개 만들어줄 수 있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일 싸게 하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대만이에요. 일단 일본 너무 비싸. 한국 요새 야근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가격은 싼데 이 제조해주는 기한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이 싸게 하면서도 아주 빨리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야근도 기가 막히게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항상 대만이에요. 그럼 결국엔 대만 사람들하고 대만에 있는 그 대기업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내가 대만의 그 부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 대만의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오너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뭐 이렇게 밑에 사람들한테 내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소위 좀 막말로 하면 이해가 빨아들였죠. 막말로 얘기하면 나는 뭐냐면 주댕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댕이. 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전화하기도 귀찮아서 이메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키보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키보드로. 이메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메일로 무슨 지시를 하냐? 대만의 무슨 부장 밑에 니네 팀은 뭐를 만들고 너네는 뭐를 만들고 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지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내가 머릿속에 플랜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당신네는 이런 실험을 500번 해라. 그리고 뭐 B팀한테는 당신네는 요러요러한 실험을 1000번 해라. 요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실험을 끝내면은 나한테 이메일로 보고서가 옵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전적인 의미, 총독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 때문에 이 총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총독하면은 막 누구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총독은 사실 그 현지의 어떤 조직들을 총괄하는 그런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한 회사의 총독이 돼가지고 한 인더스트리의 총독이 돼서 대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지런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부지런하면은 봐봐요. 실리콘밸리 회사에도 임원이 있을 거예요. 그 임원한테 내가 예를 들면 대만의 총독이 돼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부지런하면 귀찮아요. 나를 담당하는 실리콘밸리 임원은 나를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2주에 한 번만 만나고 싶지 매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보고할 때 그 아주 정확한 그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를 서머리를 싹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지는 않으면서 너무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조금 게으르면서 대신에 이 내용이 항상 알차고 창의적으로 대만을 지시할 수 있는, 전 세계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실험법을 대만에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총독, 그 저는 요새 사실은 대영 제국 시절에 영국의 총독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조선 총독부 시절에 그 일본의 총독들이 조선을 향해 무슨 플랜을 짰는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 걸 참고 자료로 좀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그런 사람을 되게 나쁘게 본다니까요. 한국에서는 뭔가 근면성실하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줄 수 있는 근면성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학벌이 좋아야 돼. 딱 서류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고, 학점 뭐 등수 같은 거 서류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러면서도 말을 되게 잘 듣는 그런 부하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적응을 못해요. 특히 미국에서 적응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특목고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요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필요로 한 인재가 아니에요. 요런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고 학벌 좋고 성적 좋고 말 잘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게으르면서 이 잔대가리 잘 굴리는 인간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이 딱 필요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잘 나가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 요런 인재예요. 공부 막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학점 좋고 이런 사람보다 다양한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되게 게으릅니다. 저는요,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제 직속 미국 상사가 절대 보면 안 되는데, 그럴 일 없겠죠. 저는 아침에 보통 한 9시 넘어서 일어납니다. 9시. 한 10시쯤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충 아점을 먹고 한 11시쯤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하는 노가다는 다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실험을 100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실험 1000번을 당연히 안 하죠. 어딘가 외국에 실험 1000번 해줄 수 있는 하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잔대가리를 막 굴리는 거야. 이 1000번을 누가 빨리 해줄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잔대가리 굴리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 처음에 실험의 왁구도 내가 안 짜. 이 왁구를 짤 때는 일본 사람들이 짱이야. 일본의 이 실험 정신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샘플을, 그래서 일본한테 항상 의뢰를 해야 돼. 일본한테 의뢰를 하면 일본 애들이 이 초기 실험 샘플을 다 잡아줘요. 요렇게 실험하고 요렇게 실험하고 다 된다. 다 잡아줘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 실험 비용을 내죠. 근데 이 비싸. 일본 실험팀은 되게 비싸요. 하지만 실험 플랜을 아주 잘 잡아주죠. 그렇게 하고 좀 비싼 돈을 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본 애들이 짜준 실험 샘플을, 그리고 실험 조건들을 잘 간직해 놓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잘 배워요. 배운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다음 비스무리한 제품 할 때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해줬던 그 실험 조건들을 잘 기억해내고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컨트롤, 그렇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요 조건으로 이제 좀 싸게 해줘서, 일본을 자꾸 쓰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동남아나 한국에다가 이제 그 다음 실험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싼데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대만이에요. 대만. 그리고 아주 싸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동남아가 짱이에요. 그리고 이도주도 아니다 하면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 딱 중간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뭐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시아에다가 하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잔대가리. 내가 뭐를 막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근데 하지만 되게 똑똑해야 돼. 이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 인간들의 습성들과 이런 걸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의 인더스트리 돌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전 세계를 많이 여행을 해보고 전 세계 인간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 세계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두루 조금씩 알아야 돼. 두루두루 조금씩 알아야겠죠. 일본이 잘하는 소재 기술도 조금 알아야 되고 대만이 잘하는 대량 양산 기술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조금씩. 그리고 동남아들이 잘하는 저가 생산 기술이 뭔지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약간 헬레니즘적인 공부예요. 즉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많은 분야를 알고 있는 제네럴리스트, 즉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할아버지를 보면은 인생 오래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자기가 뭐 하라 그러면 기력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요런 인간이 미국이 원하는 인재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현역으로 뛰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잔머리 장깨가 많은 할아버지, 요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런 인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뭐냐면 이 근면성실하고 야근 빡세게 할 수 있고 학벌 좋으면서 성적 좋고 말 잘 듣는 부하 직원, 젊은이, 이 젊은 사람이 또 말을 잘 듣잖아요. 요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니까 미국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한국 명문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또 한국에서 먹혀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원하는 인재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되게 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체력도 이빠이라서 그거를 하루 왼종일 시켜서 잘하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인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노예를 양성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노예 같은 부대가 한 1000명 있으면 저 같은 게 총독 같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 1000명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면서 넌 뭘 해, 널 뭘 해 하고서 장기를 두는 거죠. 이 체스를 둔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체스판에 뭐 흑기사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딱 그 키우는 인재는 딱 체스판에 내가 굴리는 흑기사 같은 그런 캐릭터를 한국은 계속 양성해내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이런 흑기사가 아니에요. 흑기사가 아니라 이 체스 두는 인간을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명문대 가면 알겠지만 항상 미국 명문대 가면 잔디밭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애들 뭐 하는지 잘 봐봐요. 맨날 체스 두고 있어. 체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스 두면서 이 흑기사를 어디로 보낼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체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둑 두고 체스 두고 뭐 장기 두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장기 바둑 중에 사실은 바둑은 별로야. 바둑은 이게 뭐랄까 이 바둑알이 너무 많잖아. 이거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왜 체스가 유행하는지 알아야 돼요. 체스는 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즉 크고 굵직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스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바둑은 너무 많은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게으르면서 창의적인 리더가 공부할 만한 이런 플레이가 아니에요. 체스가 딱이에요. 체스 말도 몇 개 없으면서 한 말 움직일 때마다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딱 게으르고 창의적인 리더가 딱 공부하기 딱 좋은 어떤 보드게임 학습 교재가 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체스를 많이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요거 진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아주 비싼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배울 수 없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